참사와 관련한 중대 시민재해 1호 사건으로 이범석 청주시장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이 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새 정부 들어 활동폭을 넓혀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숙하는 분위기입니다. 충주 LNG 발전소 건설을 두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서발전이 마련한 설명회도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 시민재해 1호 사건으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재판에 출석해 참사의 직접 원인이 된 임시제방은 청주시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강물에 잠긴 지하차도 안에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도로 공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훼손하고 부실하게 쌓은 임시 제방이 무너진 게 참사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이상래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과 시공사 전 대표이사 서모 씨를 기소하면서 불법 훼손된 제방을 방치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시장이 기소된 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참사 2주기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린 첫 재판에 이범석 청주시장이 출석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임시 제방의 관리 주체임에도 관련 인력과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안전점검도 계획 수립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환경부와 행복청 등 다른 기관 책임을 강조했고 제방 관리 업무는 도지사에게 넘겨받은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참사 피해자들에게는 사과한다면서도 법적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 사과를 드렸었고 오늘도 그 마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사과하시면서도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생각이세요? 여기서 책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데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고에 대한 법적 관리 책임은 우리 청주시에 없다는 점을.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이상래 전 행복청장은 유가족을 만나서도 제방 관리 책임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형사처벌로는 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치적 조의적으로 책임을 주던 자리를 물러났고 다만 범죄적 책임은 법 구조 안에서 국가사법제도에서 해결을 할 문제이기 때문에. 참사 피해자들은 울분을 터뜨리며 이범석 청주시장의 처벌과 함께 무혐의 결정으로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인 김영환 충북지사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성찰이나 책임 있는 자세, 진심 어린 사과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송 참사 또한 국가 차원에서 명확히 진실을 밝히고 충북지사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준엄한 법 질서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판은 2달 뒤인 오는 8월 21일인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중대 시민재해 첫 사례인데다 쟁점이 복잡해 1년 남은 이범석 시장 임기 안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대선 이후 여야가 바뀐 현재 충북 정치인들의 행보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활동폭을 넓히며 목소리도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대선 패배에 변화와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며 자숙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 국회의원들이 집권여당 소속이 된 후 처음으로 의결한 건 내란, 김건희, 최상병, 이른바 3대 특검법이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번번이 거부권에 막혔었지만 이번에는 국무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끝났습니다. 각자 상임위로 돌아간 이들이 여당의 권한과 효용감을 느끼는 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불가했던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안 발의에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3% 룰 개정에 대한 제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선거의 취지를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장 시급한 건 충북 대선 공약 1호인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등 충북 현안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최대한 많이 반영시키는 겁니다.
국정 과제에 반영하고 공항 활성화 특별법 통과, 그다음에 공항 종합 계획에 반영하는 것, 요것까지가 올해 좀 우선 집중해야 될 과제이고. 초선이지만 당내 새 지도부 선출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현희 의원은 새 지도부는 강경파의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갖고 시대 정신에 응답할 줄 알아야 한다며 SNS에 소신을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충북의 중진들이 지난해 총선을 계기로 대부분 일선에서 물러나 일기 내각이나 대통령실 인선에 드러나는 인물이 없다는 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충북의 유일한 재선인 이모선 의원의 입각, 원외 인사들의 대통령실 발탁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선 이후 국민의힘 충북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쇄신하고 유능한 책임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SNS에 올리거나 마치 유세하는 것처럼 선거용 차량을 타고 직접 낙선 인사에도 나섰습니다. 변화와 쇄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뼈를 깎는 마음으로 변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이 여전히 혼돈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진인 충북 국회의원들이 어떤 리더십을 선택하고 따를지는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여야의 신분이 바뀌며 당장은 휴지기를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충북 여야의 경쟁이 다시 점화하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도 내 늘봄학교에서 최근 논란 삼은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교육청이 도내 25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활동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이나 관련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늘봄학교 강사 계약이나 민간단체 협력 시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실내 수영장 천장 붕괴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청주시가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청주시는 자체 조사에 이어 외부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뢰해 수영장 시설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점검에만 약 50일이 소요돼 개장은 2달 이상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지난 10일 국과수 현장 감식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충주 LNG 발전소 건설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민 의견을 더 들으라며 심의를 보류한 가운데 한국동서발전이 개최한 설명회는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2년 전 발전소 협약을 맺고도 알리지 않았던 충주시가 민원에 소극적이어서 사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주민 의견을 더 들으라며 심의 보류를 내린 이후 열린 첫 설명회. 사업 주체인 동서발전은 주민 설명회가 열리기 전날인 10일에 다시 심의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오늘 설명회인데 어저께 신청을 하면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심지어 지난달 설명회에서 밝혔던 환경 관련 수치가 달라졌지만 해명 없이 주민 항의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했던 자료에 20ppm, 10ppm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한 달 가지고 숫자가 바뀌냐고요. 충주시는 드림파크 산업단지의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화석연료인 LNG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아리백 기업엔 공급할 수 없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동서발전이 들어오면 드림파크 산단의 분양에도 문제가 생기죠. 대기업이라든가 아리백에 가입하는 회사는 드림파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충주시는 동서발전의 요청에 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 반발이나 요구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발전소가 입지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진행 중인 거고 지금처럼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시면은 LNG 발전소를 희망하면서도 민원인과의 대화나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가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충주의 미래 어떤 경제 또 산업의 문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뭐 주민들 건강을 해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동서발전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나라에서 승인할 일도 없고. 갈등을 겪던 설명회는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같은 서충주 지역이지만 충북대병원 분원 유치는 앞장서 알렸던 충주시. 그러나 LNG 발전소 관련 자료는 시청 홈페이지에 찾아볼 수 없고 흔한 현수막 하나도 걸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매년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가운데 부모나 학생 본인이 외국 국적을 가진 바 있는 이주 배경 학생은 되려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한국어가 서툰 학생이 많아 수업조차 힘든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충북형 한국어 학교가 오는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중앙아시아로 불리는 복명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전교생 600여 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주 배경 학생으로 한국어가 서툰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9학급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는 물론 학교 생활을 가르치며 정서적인 면도 돌봐야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갑작스런 이유로 한국에 와서 처음에 그림을 그려보기를 하며 입을 안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답답함 때문에. 수학과 영어 등 기초교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러시아인 교사도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경우 이주 배경 학생이 많아 보조교사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학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개별 학교에서 이주 배경 학생 교육과 적응을 전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하고 한국 문화 적응, 그 외에 이제 기초 교과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는데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충북형 한국어 학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이 한국어와 함께 기초 교과를 배우고 한국에 적응하며 미래도 설계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짰습니다. 청주에 본교를 두고 이주 배경 학생이 많은 진천, 음성, 제천 등에는 해당 지역 대학의 분산형 캠퍼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시설과 인력풀을 저희가 어려움 없이 아이들 교육에 같이 협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충북형 한국어 학교는 오는 2028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이주 배경 학생은 8천여 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교육기관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이주 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한국어 학교 신설에 맞춰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서울과 세종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오름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청주시 흥덕구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 청주 흥덕의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은 0.17%로 첫 주 0.04%보다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0.18%를 기록한 세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편 충북의 전체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은 0.06%로 서울과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철 빗길 안전운전을 위해 꼭 점검해야 하는 것이 바로 타이어인데요. 도로 주행 시험 결과 타이어 마모 상태에 따라 제동거리가 20m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최기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장마는 초반부터 강도 높은 집중호우가 예고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빗길 교통사고 발생률은 마른 도로보다 2.5배 높고 빗길 미끄러짐으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 운전을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 바로 타이어입니다. 비 내린 도로에서 자동차가 시속 80km로 달리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새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자 35m를 간 뒤 멈췄지만 타이어가 마모된 차량은 55m를 미끄러집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에 따라 제동거리가 20m, 1.6배가량 차이가 난 겁니다. 복지성 호우 등으로 생길 수 있는 갑작스러운 물 웅덩이를 지날 때 새 타이어를 낀 차량은 부드럽게 주행하지만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은 휘청거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타이어와 빗길 사이에 미끄러운 막이 형성되는 이른바 수막 현상 때문인데 오래된 타이어는 표면, 즉 트레드가 닳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회를 할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경로를 훨씬 더 많이 벗어나면서 운전하는 제가 약간 위협적일 정도로 많이 미끄러웠고 타이어 마모도 점검과 함께 여름철 타이어 공기압 관리도 중요합니다. 뜨거운 여름철 도로를 달릴 때에도 타이어는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타이어 내부가 팽창해 공기압을 낮춰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잘못된 상식입니다. 타이어 접지 면적이 많아지게 돼서 타이어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의 제동 성능이라든지 타이어의 한계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장마철 빗길 운전 시 규정 속도보다 20% 이상 감속하고 운행 전 미리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안전운전의 요령입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경찰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용의자가 범행 직후 대구를 벗어나 세종시의 한 야산으로 숨어든 뒤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경찰청은 해당 야산 북쪽이 청주시 강내면으로 이어지는 만큼 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동대 경찰과 탐지견을 동원해 인근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이미 북악면에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도주가 장기화되면 공개 수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벽 시간을 틈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6살과 17살 청소년 4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청주 오송과 오창, 증평 일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20여 차례에 걸쳐 1,8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용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청주 간첩단의 연락책으로 활동해 1심에서 징역 14년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연락책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나머지 감찰단 3명처럼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적용했습니다. 2025 기계체조 아시아 선수권 대회의 여자부 경기가 남자부에 이어 어제부터 시작돼 오는 15일까지 제천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여자부 대회는 동아와 2단 평행봉, 평균대, 마루 등 4종목에서 단체와 개인 종합 그리고 종목별 결승 경기가 이어집니다. 우리 대표팀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여서정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충북 출신 신소리를 중심으로 황서현과 엄도현, 안현정이 출전했습니다. 또 우즈베키스탄의 옥사나 추소비티나와 중국의 저우 야친 등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도 참가했습니다. 기부식품 등을 보관하고 배분하는 충북 광역 푸드뱅크 물류센터가 청주시 강내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 다음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큰 800제곱미터 규모의 충북 광역 푸드뱅크는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배분하고 기초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운영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의 보관 창고는 전국 시도 중에 가장 작아 대량 긴급 물품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한편 충북 광역 푸드뱅크는 최근 3년 평균 기부식품 지원 규모 전국 3위, 또 보건복지부 평가 전국 2위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충북 농업기술원 영동분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동군 용산면에 214억 원을 들여 3만 3천 제곱미터에 지은 충북 농업기술원 분원은 포도, 대추, 와인 연구소를 갖추고 있으며 스마트팜 기술과 스마트 묘목 생산의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농업기술원 영동분원이 공공기관 분산 배치 사업의 하나로 남북권 농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